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환입니다. 전라남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라남도 축제 평가하고 선정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전라남도의 180개 축제를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쭉 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여수 쪽에는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비기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아무래도 저쪽 있지 않습니까? 목포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뭐 강진, 장흥 뭐 이쪽이다 보니까 많이 못 왔는데 그래도 늘상 이제 여수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 그리고 2-3번 참여를 했었던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축제 이야기를 갖다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축제와 관련되어져서 현재로서 제일 하나 브랜드화되어 있는 곳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지역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뭐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에서는 여수 하게 되게 되면은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밤바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수 밤바다. 그 여수 밤바다 사실 가갖고서 뭐 버스킹 하는 거, 공연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불빛 좀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맛집, 인터넷 찾아갖고, 음식 먹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 또 더군다나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원도라든지 뭐 이제 서울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서울은 제외를 하고 다른 시군구, 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전라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제일 많습니다. 몇 개쯤 더 되시는 혹시 아시는지요? 전라남도에서 제가 작년까지 그 축제 선정평가위원을 하면서 확인한 게 187개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187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 그 187개의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 지역 또 경상남도나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는지요? 전라남도가 지금 알고 계시듯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도 있죠. 산도 있죠. 그 다음에 특산품 다양하죠. 먹거리 좋죠. 그런데 그동안은 상징적으로 KTX 이전에는 상징적으로 멀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끝에 그 해답을 축제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축제를 통해서 외래 관광객 유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죠. 가장 여기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성에서 녹차축제하죠. 차축제합니다. 보성 차바축제를 하는데 12월 달에 겨울에 지금 벌써 이제 오픈을 바로 이제 좀 할 건데 거기 가게 되게 되면 또 별빛 축제를 또 합니다. 녹차밭에다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장흥에서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장흥에서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축제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축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름에 하는 장흥 물축제입니다. 그거 만든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옆으로 좀 넘어갈까요? 옆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
어디죠? 벌구 꼬막 축제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벌교 축제, 꼬막 축제를 꽤 오랫동안 사실은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장소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디야 저기 고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 항공 축제라는 걸 여름에 하죠. 더워서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세미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 세미나를 여러 번 해갖고 날짜 바꿔라 기어코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가족 꼬맹이들 데리고서 어른 사람들이 같이 내려온다는 사실이죠. 서울에서 거기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더구나 길이 외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길 같은 댕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이죠. 가족이. 또 그 옆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작년에 제가 알기에 강진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1년에 13개를 했습니다. 강진에서만. 그것도 조그만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군 단위에서 개최한 축제가 13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바뀌면서 올해부터 이제 집중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해갖고 축제를 좀 많이 좀 축소시켰는데 강진에서 하고 있는 게 강진 천적축제이죠. 천적축제 역시 미치도록 더운 여름에 합니다. 그거 내년에 날짜 바꿨습니다. 날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병영성 축제라는 거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축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흉내를 내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 갈대축제. 근데 그 갈대축제를 갖다가 똑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천만 갈대축제, 강진만 갈대축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살짝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냐? 춤추는 갈대축제. 춤추는 갈대축제로 이러면서 살짝 바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 재작년에 처음 만들어낼 때는 3년 전에 처음 만들어낼 때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그래갖고 많지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내가로 나가죠. 목포에서 하고 있는 축제, 대표적인 축제는 뭔지 아시죠? 목포 항구 축제입니다. 목포 항구 축제의 전식 명칭은 과거에 어떤 명칭을 쓰셨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목포 해양 문화 축제였었습니다. 그 선착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선착가에서 팥이 띄워놓고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목포 그동안 쭉 해왔던 게 목포 해양 문화 축제예요. 너무나 많은 걸 담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바닥 우겨갖고 목포는 항구다, 항구는 목포다. 이름 너무 기니까 줄이자 해갖고 목포 항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더운 여름날에 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0월로. 해필이면은 그 더운 날 하다가 왜 또 그 추운 날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양에서 대나무 축제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담양 대나무 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담양 대나무 엑스포까지 개최를 했었죠. 그런 하나의 산업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멀리 올라가게 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나비 축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죠. 지금 여기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가 뭐가 있을까요? 거북선 축제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인도하고 해남 사이 울돌목에서 개최하고 있는 명랑대첩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는 알고 계시듯이 해남군이나 진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도축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이수신 장군님이 내려오셔갖고 그 백의종군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삼도수군 재현을 명을 받고 내려가서 12척의 배 갖고서 이제
애들 말 맞다나 쌈박질하는 그런 형태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판옥선만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징집한 대만 올라가야 되는데 맨 후미에 거북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는 거북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 누가 만들었느냐? 도에서 만들어놨어요. 도에서 거북선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거를 활성화시켜갖고 외래 관광객 유입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자기가 배를 하나 선박을 배를 만들어놨어요. 거북선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배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문화재단에서 그 도에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도에서 만든 재단에서 그걸 갖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줄까 고민하다가 해남한테 너희가 가져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남이 거기도 그걸 받으면은 유지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안 받을래?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전남문화재단에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전남문화재단에서 제 생각에는 거북선을 해남에다 줄 게 아니고 지인도에다 줄 게 아니라 여수에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우리나라 축제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전역입니다. 전라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1년에 몇 개쯤 개최되겠습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 한 500개. 500개. 예, 굉장히 간이 작으십니다. 3,000개. 3,000개 나왔습니다. 자, 3,000개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2,500개. 맞습니다. 2,500개입니다. 정확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산을 한 것이 3일 이상 일정한 금액 이상을 따졌을 때 1,500개, 1,600개를 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평가를 하고 있는 축제가 전체가 880개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과연 몇 개쯤 될까 하고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2,467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467개의 축제가 또 더 많아졌겠죠.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합쳐진 게 있을 거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50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이제 현실인데 그 2,500개 축제가 여기 계신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다 보니 5월달만 되고 9월달만 되면 미디어상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꼭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 축제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좋은 의미의 축제공화국이라는 뉘앙스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축제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 축제공화국. 그보다 좋은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겨우 2,500개의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왜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써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특성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 중복된 맞습니다. 네, 너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네. 마을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축제가 있어도 가는 사람마다 다 새로운 축제를 본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가을철에 이렇게 축제장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각설이 보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답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는 컨텐츠, 그 안에 프로그램이
형식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축제, 요게 지금 요 스크린을 축제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축제장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축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의자가 깔렸겠죠? 그럼 이쪽에 텐트가 쳐져 있겠죠? 부스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음식을 파는 먹거리 공간이나 반대편 공간에는 체험 부스라는 개념으로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풍선 만들어주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이제 이거 전라남도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순신 장군님 그 흉내 내가지고 활쏘기 이런 거 꼬맹이들 활쏘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청보리 축제부터 대한민국 맨 꼭대기에 있는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명태 축제까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가서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저거 우리 거 갖고 가야지 쓱 갖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으로 남의 것을 그냥 불법 복제해 간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거 잠깐만 쓸게요. 여수에서 이 컵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봤었을 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명랑 쪽에서 진도 쪽에서 이 컵을 흉내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좋으니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갖고 가서는 두 개의 컵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수에서 본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진도로 그대로 옮겨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랑대첩 축제에서 그것도 그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축제에 거북선이 나온다는 그런 이순신 장군님에게만 필이 꽂혔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거기에서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결론은 거북선이라는 얘기죠.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해남에서 진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진도대교라고 하는 이 다리를 넘어가면 다리 밑에가 이제 울돌목인데 다리 시작점과 끝점에 보면은 사람이 댕길 수 있는 인도 부분에 보게 되면은 조형물이 하나씩 다 세팅되어 있죠. 어디는 호랑이, 어디는 사자, 어디는 거북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남에서 진도로 넘어가는 진도대교 해남 출발선의 좌우측에 거북선이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순신 장군님에게만 필이 꽂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결론은 거북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도대교 만들어 놓고 울돌목 이 생각만 하고 거기다가 거북선을 갖다 놨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축제가 과연 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비일축 제사제입니다. 빌고 제사 지내는 게 축제입니다. 자, 그러면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페스티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조차도 제의적인 요소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축제라고 하는 거는 정사스러운 날과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합성을 하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조선조 고려제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현재같이 축제라는 명칭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축제를 보면은 비일축 제사 지내는데 비일고 제사 지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냥 오로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축제의 결론은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축제가 그 빌고 제사 지내고 나서 함께 어우러지는 일종의 뒤풀이 개념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축제는 뒤풀이 개념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의미는 경사스러운 특정일에 신에게 제사로서 정성을 드리는 축, 빌축이라는 거와 놀이성과 제라는 종교성이 융합된 하나의 원시 공동체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주기성을 가지고 거행되는 농경의식. 이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물때돼서 나가면은 뭐가 잡히고 뭐가 잡히는 거 아시듯이 일종의 그것이 주기성을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거는 24절기에 의해서 정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섣달 동짓날까지 이러한 주기적인 24절기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축제의 모습에서 과거의 초자연적인 사회, 원시 사회에서는 제례의 의식으로 하늘에 비일고 비 안 내리니까 기우제 올리고 비 너무 많이 오니까 비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이런 역병도 오니까 역병 도는 거 좀 막아달라고 하는 형태의 그 초자연적에서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회에서는 세시풍속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현대화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근대화 세대는 산업사회에서는 축제가 하나의 흥겨운 놀이판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대 사회에선 하나의 이벤트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축제의 이제 참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제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입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한 거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머리가 쥐가 나도록 외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건데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징글징글하게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부여의 영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 부여전에 보게 되면 정월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주와 가물을 즐겼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그 다음에 고구려 동맹이라고 하는 제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고구려전에 10월 상달에 온 사람이 모여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이를 동맹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예의 무천입니다. 예에서도 해마다 상달 10월 상달에만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밤낮에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이를 무천이라고 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 음식 서로 나누면서 먹다 보니까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고 무용이 나는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고 있는 축제의 원류, 시르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를 지내고 음주와 가무 또 여기에도 보게 되게 되면 밤낮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즉 무슨 말이냐? 축제는 가무, 노래와 무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축제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박이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의 양상, 그것이 조선조를 거치면서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말살이 되고 퇴색이 되고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 36년 침략받았죠.
그 다음에 전쟁 났죠. 그 다음에 전통사회가 무너지면서 서울로 또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게 되는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개최됐던 오래전에 행해왔었던 마을의 마을의 축제, 마을의 제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동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는 현재 약 30년이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그 지자체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축제의 개최 목적은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욕구 충족의 장을 기회를 제공하고 뭐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뭐 통로를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신적인 프리그램을 제공을 한다.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뭘까요?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개최 목적의 첫 번째 이유, 단체장의 치적입니다. 이게 박수 한번 쳐야 돼. 그죠? 단체장이 한번 바뀌게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가 확 바뀝니다. 해왔던 거 없애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해왔던 것 중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과거의 치적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체장의 치적으로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축제가 현재의 모습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예산을 관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관으로부터 받는 돈을 갖고 축제를 개최를 하다 보니 축제가 자유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할 거고요. 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개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간다 그러게 되게 되면 제가 서울에서 6가지 내려와서 특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개최된다고 봤었을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적의 축제를 해석하는 개념은 오늘날의 축제는 예술적인 요소가 포함된 제의, 축제는 종교적인 제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이적인 모습과 유희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다 보니 거기에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처음에는 그냥 마이크만 줘도 좋아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 보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얘 뒤에다 백댄스 세워 이런 식으로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축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면 축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축제는 하늘에 재에 올리고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끼리 음주 감호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을 팔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특산품 축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무슨 축제를 하니까 따라쟁이가 많아갖고 따라쟁이가 만들어진 축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보시는 모습으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와 확장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은 도시 문화 전략 또는 도시 마케팅 관점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는 이러한 아주 커다란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관광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관광학자입니다. 관광학자인데 현재 제 스스로 저희 관광학을 갖다가 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축제를 관광에서 보는 시각이 제일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축제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관광은 외래 관광객 몇 명 왔냐? 수적으로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간 돈이 얼마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돈 얼마 벌었어? 이런 숫자 노름을 한다는 사실이죠. 관광에서 보는 시점이 그런 형태의 축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축제가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문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장소적인 접근, 지역적인 접근, 지역의 문화적인 접근에 이러한 기본 베이직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몇 명 왔다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형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관광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이거는 축제는 관광에서 봐야 되는 시각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민속학적인 접근으로,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축제를 바라본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2,500개 축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축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것은 결론은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든지 축제가 만들어진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일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인데 지금은 그 속에다가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양한 목적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윗분 한 분 바뀌면서 확 바뀌는 그런 모습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축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그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크게 봤을 땐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축제든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모든 축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목적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드렸듯이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와 외래 관광객을 유입을 하기 위한 목적의 축제는 목적 자체도 틀리고 개최 의미도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 하나 집어던져 갖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다. 가수 불릴 필요 없겠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대 훌륭하게 만들 이유 없다라는 사실이죠.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갖고 나와서 춤추는 모습 보면은 꼬맹이들 나와서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고 외래 관광객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부채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왜? 아마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 물건 파는 건데 우리 물건을 팔고 우리 지역을 팔기 위한 목적이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의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돌 하나 집어던져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외래 관광객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겁니다. 타겟도 틀리고요. 접근 방법도 틀리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도 틀려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내용도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 현대에 개최되는 축제는 지역성, 장소성, 정체성이 포함되는 종합 문화 예술적 행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제에는 애양심고치, 주민화합, 자발적 주민 참여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목적인 포섭을 깔고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고 있는 축제를 아프게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따라쟁이들의 난립으로 다른 이름 같은 축제의 양산. 따라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고 C에서 D로 옮기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 것이 따라쟁이 난립으로서 이름만 다릅니다. 축제가. 그리고 같은 축제 내용은 똑같다는 거고요. 관주도로 인한 전문성 부재와 순환보직으로 연결성 부족. 담당 주무관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2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선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듯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되는 거죠. 201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바꿨습니다. 룰을. 어떻게 바꿨냐. 이제 축제 전문 조직,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부여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축제 전문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축제 전문 조직을 만들다 보니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몇몇 분이 완장찬다라는 이유 하나로 지역의 문화 권력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옥상 옥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죠. 좀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그와 같이 축제의 전담 조직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축제 전문가들이 축제와 관련된 진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네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의 축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축제 성격이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축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의 컨텐츠를, 프로그램을 공급자 중심으로만 개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A라고 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그냥 예를 들게요. 거북선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왔던 프로그램, 잘 됐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만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갖고 내년 보여주고 내후년 보여주고 참여시키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과연 생산자 중심의 프로그램이지 소비자 중심의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묻고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봤었을 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공급자는 생산자인데 그 생산자가 소비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역 주민들 여수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1년에 개최되는 축제 몇 개나 갑니까? 안 가시거든요? 안 가는 이유 물어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봤으니까 교통 막혀서 그것이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공급자이면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 축제 목숨 걸고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제까지 개최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논리로 참가 인원과 경제적인 효과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제일 재미난 얘기가 제가 축제장마다 가서 꼭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일부러 택시를 탑니다. 지역의 택시를. 축제가 개최될 때. 택시 타갖고, 축제 때문에 찜통되고, 축제 때문에 어디 돈 좀 많이 버세요. 외래 관광객들 많이 오십니까? 대체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길 막혀가지고 오히려 돈 못 벌었어요. 그 얘기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저놈의 축제 도대체 왜 하냐고. 그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논리와 참고에는 경제 효과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별로 공급자 중심으로 됐다라는 사실이고요. 선생님이 실질적인 소비자 경험 공급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장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요 내용을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최 목적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민간 주도의 축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미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전문가 교육 및 축제 전문가 양성. 내부에서 완장 차서 만들어지는 지역의 문화 권력자, 지역의 이런 권력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받아서 그네들이 축제를 고민하는 축제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모든 축제를 아프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 축제는 지역성, 마을에서 만드는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마을성 혹은 장소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문화적인,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특화되어 있는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축제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왜? 축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한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단체만 들어가기면 쌈박질을 합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쌈박질. 그러니까 화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반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때 마을 축제, 지역 축제의 가치는 자긍심의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보람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었을 때 결론은 응집화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마을에 맞는 축제의 참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축제의 그 내용을 조금 하나씩 더 풀어보겠습니다. 조금씩 풀어보게 되면 개최 목적이 명확한 축제. 외래 관광객이냐 지역 주민이냐 명확한 목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확한 목적이 나오게 되면 타겟도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홍보와 광고와 관련되어진 홍보 전략도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 축제를 개최 목적이 명확한 축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보시게 되게 되면 축제 현장에는 현재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다 틀리죠. 그런데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보다는
한 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해서 명확한 타겟, 명확한 목적, 명확한 사람들, 명확한 이윤을 갖고 만들어낸다고 봤을 때 개체 목적이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적극적인 표현은 축제의 명칭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포 해양문화축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를 항구축제로 이름을 바꿔달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보세요. 목포 해양문화축제 8자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축제 이름이 긴 데가 이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경기도 이천에 가게 되게 되면 축제 이름이 13자 나옵니다. 길면 길수록 이것저것 집어내겠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함축돼서 던져주면은 명확하게 목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이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 명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축제의 목적을 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 거북선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되진 이순신 축제예요. 근데 거북선을 모티브로 이순신 장군님과 어우러지는 축제라는 거죠. 아마 다른 지역에서 저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거북선 축제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분도 조명을 해야 될 것이고 거북선도 조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충무공이라는 호를 받은 이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명칭은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축제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축제를 이제 이양을 시키기 위해서 축제 전문 조직이 그동안 줄줄줄 하고 댕겼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초에 이것이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이제 그 축제 전문 조직을 무조건 만들어라! 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문화관광부에서 그동안 축제 평가를 해갖고 전국에 있는 축제 42개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그래서 선정을 했던 것이 내년부터 확 바뀝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어갖고 어떻게 바뀌느냐? 광역으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이관시킨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동안도 사실은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축제평가위원들이 전라남도 괜찮은 축제를 갖다가 쭉 다 평가 댕겼습니다. 2인 1조씩 2인 1조씩 가갖고 무조건 1박 2일로 가서 이제 평가를 하고 오거든요. 하고 와갖고 11월 말 12월 초에 선정위원, 평가위원 집합해갖고 각 시군구의 문화관광과 과장부터 시작해서 계장, 주무관 다 집합해갖고 하루 종일 PT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그래갖고 하루 종일 PT를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PT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PT 또 하고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선정위원 11명, 12명이 앉아갖고 심사해갖고 올해 그 전라남도 축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뽑은 걸 갖고 문화관광부에 올리고 그다음에 올리고 남은 것 중에서 이제 전라남도 우수축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부터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결정권을 갖다가 도에서 하는 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문화관광과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문화관광과가 어깨에 힘이 더 올라가게 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동안도 도에서 요 시기만 되면 지금 딱 요 시기거든요. 딱 요 시기만 되게 되면은 축제 선정위원 평가위원들한테 각 주무관 담당 계장 전화 엄청나게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쨌든 광역에다 던져주다 보니까 광역에서 이제 돈을 갖다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좀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축제가 좀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41개, 42개, 43개의 대표 축제부터 유망 축제까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졸업제를 만들어내 갖고 일정 기간을 넘게 되게 되면은 졸업을 시킵니다. 그 졸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글로벌 축제까지 시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래비 세우는 나라, 줄 세우는 거죠, 일종의. 줄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축제를, 전국에 있는 축제를 평가를 해서 줄 세워갖고 대표부터 유망까지 선정하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260몇 개, 230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린 전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나 축제를 선정하게 하는 거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하나 대한민국밖에. 어디? 대한민국이요. 정답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축제의 목적, 축제의 성격, 축제의 의미 모두 다 틀립니다. 어떤 축제는 외래 관광객, 어떤 축제는 지역 특산품 판매, 어떤 축제는 지역 주민 화합, 어떤 축제는 전통 문화, 어떤 축제는 문화예술. 이것을 하나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거를 축제를 평가하고, 평가를 해갖고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를 선정한다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성격이 틀린 사람, 성격이 틀린 것 2,500명 집해놓고 똑같은 잣대 대밀어 갖고 너 키 작으니까 빠져, 너 너무 길어 빠져, 너 너무 뚱뚱해 빠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획일화 시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나래비기 세우는 축제 평가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축제가 앞으로 잘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단언을 하는데 이거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봤었을 때 대한민국 축제가 판이 바뀌고 축제가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관에서 예산 지원 안 합니다. 예산 지원 안 받고 자생적으로 축제를 만들려고 사실 하면 됩니다. 근데 난리가 나겠죠. 왜? 돈 지원 안 하게 되게 되면 위에 계신 분들 표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근데 만일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난리가 날 겁니다. 한 4, 5년간은. 한 4, 5년간은 난리가 나겠지만 4, 5년 뒤에는 자생적으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걷어서 자그마한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다 보면 이제까지 관에서 예산 받아서 만들었던 축제의 모습과는 틀리게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스러운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형태의 축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축제는 판이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론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그게 참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역민을 중심으로 축제를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예를 들게요. 음식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음식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초기에는 축제에 음식 부스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오면 안 들어왔습니다. 귀찮거든. 식기 날라야지, 재료 갖고 와야지, 귀찮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안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난리 납니다. 왜 쟤는 집어넣고 왜는 나는 안 줘? 이런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됐죠? 돈을 또 내야 돼요. 그죠? 돈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값이 비싸죠. 비싸지다 보니 사람들이 군시렁거려. 결론은 계속 문제가 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형태로 해갖고 지역 주민으로 해서 정진한다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이쁜 축제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를 담은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를 담지 않고 요 컵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에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 전통 문화,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장소성, 지역과 관련되어진 이런 내용이 축제 속에 함축된다고 봤었을 때는 결론은 대한민국의 2,500개 축제가 다 틀리죠. 다 다르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입에서 대한민국 축제는 다 똑같다는 얘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따라쟁이가 없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벤치마킹이라고 그래갖고 그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그 관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축제 가서 보고 옵니다.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토리 키재기 축제 가서 봐보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벤치마킹이라는 엄격한 의미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하시는 분이 다른 백화점을 가서 보고 오는 거는 와서 그걸 갖다 흉내내는 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명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복제입니다. 백화점의 서비스와 관련한 거를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항공사를 가서 CS 활동하는 걸 보고 와서 자기네 맞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벤치마킹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불법 복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산천어 축제를 가서 보고 오는 데가 빙어 축제에서 가서 보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멸치 축제에 가서 보고 오고요. 이런 식으로 생선과 관련된 축제가 그쪽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재미나게 벌어지는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축제일까요? 도매하는 축제입니다.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부터 서울의 여의도를 벗어나서 군자산이라고 하는 아차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벚꽃 축제까지 전국에서 1년에 개최되는 벚꽃 축제가 몇 개쯤 될까요? 대충? 50개요? 아니, 너무 아까부터 간이 너무 적이죠. 선생님은 말씀하시고는 이상하게 적어. 체구가 적습니다.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도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벚꽃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벚꽃 축제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통 벚꽃이라고 하는 게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인도, 벚꽃, 차도, 벚꽃,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와 차도 사이에 벚꽃이 많죠. 그리고 인도 끝에도 벚꽃이고요. 자, 근데 한번 여기를 갖다 그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까만 부분 요거요. 요거를 인도로 생각을 하고 요걸 차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텐트가 당연히 무대가 만들어졌겠죠? 텐트 인도에다가 세우나요? 차도에다가 세우나요? 차도에서 깹니다. 그렇죠. 차도에다 세운다는 얘기는 뭐죠? 벚꽃이 어디에 있죠? 텐트 뒤에 있죠. 주인공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축제장을 이게 벚꽃 축제를 갔는데 벚꽃 축제장을 간 건지 일반 축제에 간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벚꽃을 뒤에다 놓고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보이느냐? 마키 텐트를 쳐놔갖고 베이지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몽골 텐트를 쳐갖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 아래 개최하고 있는 진해 군항제에서 하고 있는 벚꽃축제나 여의도에서 하는 벚꽃축제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딱 하나 틀린 거 있으면 뭐가 있냐? 진해 군항제에서는 해군사관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해군들 나오는 의장대 퍼레이드 이거 하나 틀립니다. 여의도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모습은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여의도 벚꽃축제를 하는 영등포 구청에서 진해 군항제 가서 보고 왔어.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건국대학교에 있는데요. 건국대학교에 있는 그쪽에서 있는 아차산에 사는 그 축제에서, 벚꽃축제에서 어디서 그냥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벚꽃축제 보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꽃축제를 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천에서 하고 있는 산천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화천 산천어가 대표 축제인데 화천 산천어 축제가 처음부터 화천 산천어 축제가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다른 축제를 보고 흉내를 내서 만든 축제일까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빙어 축제를 흉내를 냈습니다. 빙어 축제를 가서 보니까 좋거든. 그래갖고 우리 산골짜기에다가 우리를 비슷하게 만든 게, 야, 그 빙어 말고 뭐 없냐? 그러니까 별거다가 얘기하다가 산천어 얘기 나왔어. 그럼 그 산천어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화천에 산천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산천어가 없어요. 축제만 되게 되면 아침에 새벽녘에 트럭이 옵니다. 무슨 트럭이 오는지 아세요? 산천어 비닐봉지에 담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쏟아 부읍니다. 그래갖고 그거 구멍 뚫어놓고 하루 종일 열어가 앉아 있는 거야. 그 화천 산천어 축제에 낚시하는 모습이나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인제 빙어 축제나 그 옆에서 하고 있는 그 뭐죠? 이거 성어 축제나 하는 모습이 똑같죠.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벤치마킹일까요? 엄격한 의미로는 불법 복제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문화를 담은 축제를 한다고 개최를 한다고 왔었을 때 당연히 우리 지역만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갖고 간다 그러면 아주 우스운 꼴이 생기는 거죠. 우스운 꼴 생긴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축제는 아닌데 제주도에서 둘레길 이거 도는 거 뭐 있었죠? 무슨 길이죠? 올레길이죠. 올레길. 죄송합니다. 둘레가 아니라 올레길. 올레길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전국에 걷기 열풍이 벌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둘레길 무슨 길 만들어냈는데 인천의 강화도에서 강화군에서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올레길 걷기입니다. 강화 올레길. 올레길이라는 건 어디가 갖고 있는 거죠? 제주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올레길이라는 명칭 붙였다가 얼마 있다가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온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부터 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콘텐츠에 또 다른 의미 부여는 하면 안 된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 저 관광객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는데 참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관광객이라는 건 와갖고 진짜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는 게 관광객이거든요. 하지만 참가자는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라는 명칭을 저는 쓰고 있고요. 여기에 콘텐츠를 외부에서 참가자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축제에서 축제의 주제, 슬로건이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바뀐 축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년 축제를 만들어낼 때 고민하는 거,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올해 주제 뭘로 할까? 올해 슬로건 뭐로 할까입니다. 그러면 축제 슬로건 속에는 무수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축제 슬로건을 무수히 담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됐든 외부에서 온 참가자가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 슬로건 주제 알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와서 보니까 즐거우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고 즐거우니까 노는 거고 재미없으니까 가는 거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의미 부여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의미 부여한 거는 기획서상에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 다음에 그 평가 보고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은 또 다른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제가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외부의 다른 지역의 축제를 흉내내는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축제 트렌드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축제 트렌드입니다. 축제 트렌드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유행이라고 유행같이 변해지는 것을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축제에는 사실은 유행 트렌드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온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 인삼, 고추, 자, 미역 아가씨, 사과 능금 아가씨, 그 다음에 무슨 아가씨 하다가 저쪽에 서산에서 육종 마늘 아가씨, 미역,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강원도 어디야 저기 부산 옆에 기장에서는 미역 아가씨, 괴산에서 고추 아가씨 별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한참 유행을 했죠. 무슨 아가씨예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죠 저기 어디 그 미스코리아 선발대 나게 되면은 고추 아가씨 출신 누구 이렇게 나오기도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가씨 선발대 하다가 어느 날 같이 페미니스트 활동 시작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문제가 생기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두 번째 나온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뭘죠?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유행을 해갖고 급상승을 한 프로그램이 무슨 주부가요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에 주부가요제 다 들어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2, 3년 울어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시들시들해졌거든요. 살짝 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남편 가요제. 그 다음에 그걸 또 조금 더 꼬아갖고 그 시부모님 모시고 하는 그 고부가요제. 이런 식으로 명칭 바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쑥 들어가고 나온 게 건강과 관련돼서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나왔습니다.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운동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에어로빅 학원에서 경쟁적으로 우리 학원 광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의 의상이 점점 야해지기 시작을 했어. 동네 어르신들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 아줌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페미니스트에 관련해서 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건강 걷기 대회. 그죠? 그 다음에 건강 걷기 대회 한 2, 3년 하다가 또 나온 게 그거 들어가고 나온 게 건강 자전거 타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축제에 킬러 컨텐츠 만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준 것이 여기 나도 모든 지역 축제의 주제 공연, 지역의 그 역사를 집어넣어 갖고 만들어내는 주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주제 공연 한 2, 3년 해보고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왜? 그 안에 뭐 대사도 있지, 노래도 있지, 춤도 있지. 그러니까 앉아갖고 1시간씩 40분씩 들여다보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공연이 쑥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요즘 트렌드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 축제의 가장
핫한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 프로그램에 퍼레이드가 다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축제에서는 불과 3, 4년 전, 4, 5년 전만 해도 퍼레이드가 없었습니다. 퍼레이드가 있는 거는 전통 재연행사에만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 1500개 정도의 축제에 모든 축제 프로그램에게 퍼레이드가 다 들어갔습니다. 퍼레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거부선 퍼레이드 하죠. 뭐 영도다리에서 하고 있는 영도다리 축제, 부산에서는 영도다리 축제는 피난 행렬 만들어갖고 피내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 그 옛날에 거기에 감옥소가 조선주의 감옥이 있었던 그 공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죄수 끌고 가는 형태의 그런 퍼레이드 하고요.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가 물론 거기에 부응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축제의 고유한 콘텐츠, 고유한 프로그램 속에 트렌드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 유행이 작용한다라는 사실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 트렌드에 따른 능동적인 방법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한 트렌드를 너무 생각 안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는 꼭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축제는 아까 말씀드리시고 소통과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인데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개최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축제가 제가 봤을 때 손꼽습니다. 당장 눈앞에 급급한, 그 다음에 축제를 개최하기 3개월 전부터 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보통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 만들어 갖고 하는 게 3개월 전이나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 대행사를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 내리는 게 보통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급급하고 눈앞에 닥친 거 급급해서 하다 보니 작년도에, 전년도에 축제를 평가한 평가 보고서라는 게 어느 축제든지 있습니다. 그 축제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작년도, 전년도 축제의 문제점이 그 안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분석되어진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전 전략까지도 그 안에 있는데 3개월 전에 급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 평가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매년 똑같은 실수,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축제와 관련해서 당장 눈앞에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참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축제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어진 내용 중에 1년에 하나씩만 실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간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10개의 문제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를 갖다가 1년에 하나씩만 바꾼다 그래도 10년 후에는 10개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축제를 아까 말씀드렸을 축제 명칭 속에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축제 명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 명칭을 만들어낼 때 보면은 지역의 명칭, 민속물, 유명인물, 토산품, 역사, 사건, 고유동식물, 문화유산 이 속에서 찾죠. 그러다 보니 유명인물인 이순신 장군에서 찾아갖고 거북선 축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역사 사건과 관련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랑축제를 하는 거고요.
토선풍과 관련해 갖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며칠 전에 그 어디죠 강진에서 토화젓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거 관련한 거 나오는 것이고요. 고유동 아니요 토화젓 축제는 없는데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유동식물은 말씀드렸듯이 산천어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꽃 관련한 거 여기다 포함되겠죠. 문화유산 지역에 요즘 보게 되게 되면은 가까운 병영성 어디죠 고창에 있는 그 성 뭐 이런 거 활용해 갖고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향교와 관련되어진 이런 공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이 다 문화유산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명칭, 지역의 명칭은 옛날 명칭에서 많이 찾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유명 인물, 충무공 이순신 사례 또 한 번 드릴게요. 똑같은 유명 인물인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한 축제를 제가 파악을 하니까 17개인가 18개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지나가는 길은, 도시는 다 이순신 장군님 축제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서울에서 중구에서 이순신 장군 축제를 합니다. 크게 하고 있거든요. 왜 거기서 하냐? 이순신 장군님의 생가예요. 충무로가.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축제를 하고요. 충남 아산에서도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합니다. 여기 여수에서도 거북선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순신 축제를 하고요. 충무도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저쪽에 명랑대첩을 한다면 명랑대첩 축제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지게 되면은 이충무공 관련한 축제가 10몇 개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파악을 했었을 때. 문제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충무공과 관련된 이 축제를 하는 모든 곳에 거북선이 다 나온다는 사실이죠. 제 판단은 서울의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축제는 이순신 장군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를 해야 될 것이고, 충남 아산에서는 무과에 도전했다가 낙방해갖고 머리 감싸고 다리 분일어진 이순신 장군님의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유명인물에만 필이 꽂혀갖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적십자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플러스 지금까지 해왔던 이 내용에다가 더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지역성, 마을성, 문화와 전통, 경제적인 여건, 환경 및 교통 여건, 인적 자원의 특성, 활용 가능 자원의 특성을 믹서가 된다고 봤었을 때는 똑같은 이충무공 축제를 하더라도 걸맞는 그 지역에 걸맞는 지역성, 마을성과 걸맞는 축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 내용에다가 더하기 요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 또는 마을의 총체적인 여건에 가장 적합한 축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이제 방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방향 남았습니다. 축제를 만들어낼 때 마을 축제가 됐든 지역 축제가 됐든 기획을 할 때 성공적인 전략 포인트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성급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축제를 했어. 재미없어.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마이너스 됐어. 대부분 하신다는 말씀이 야, 그거 간둬. 다른 거 만들어. 그죠? 성급한 판단이라는 얘기죠.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게 한 번에 한 숟갈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면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을 했으면은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급하게 덮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을 갖고 간다고 봤었을 땐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급한 판단 금지입니다. 두 번째가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축제위원회, 축제 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하고 쌈박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자적인 재원 조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축제가 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왜? 예산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혹은 마을 축제를 만들어낼 때 할 수 있는 일은 독자적인 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앉아 계신 선생님들, 위원님들 호주머니에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마을 축제가 됐든 지역 축제 됐든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공연단이 필요해. 무용하는 무용단이 필요해.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필요해. 그럴 수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돈 줘서 데리고 올라가려면 비싸. 당연하죠. 비싸죠. 어떻게 하냐? 전라남도에 가면은 도립무용단이 있습니다. 도립합창단이 있고요. 도립으로 붙어있는 예술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있고요. KBS 교향악단은 국립입니다. 국립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네들은 1년에 몇 번 무조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 돼요. 그런 공연할 때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1순위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와요. 그 사람한테 매 해줘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에 지원 안 받고 독자적인 재원 마련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출해야 될 거 지출 안 하고 공연단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독자적인 재원할 수 있는 외부 지원받을 수 있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에 많이 있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많이 있고요. 한국예술교육진흥원에도 있고요. 농림수산부에도 무수히 많고요. 행안부에도 많고요. 지원사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갖고 온다고 봤었을 때 하나의 독자적인 재원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축제, 이거에 대한 그 사례 얘기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요 축제 하나는 외국의 사례 중에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하고 있는 그 삼바 축제입니다. 아사쿠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삼바 축제인데요. 이 축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신사가 있는 원도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도심입니다. 장사가 과거에 잘 됐었습니다. 외국에다가 건물 짓다 보니까 신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침체가 됐습니다. 침체가 됐었을 때 지역의 상권에 있는 분들,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더운 더운 여름날에 개최를 해야 되는 축제다 보니 걷는 게 좋겠다. 삼바를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의 삼바 공연단을 돈 많은 나라니까 브라질에서 8팀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바 축제를 할 겁니다. 삼바 축제를 할 테니까 일본 전역에 있는 삼바 스쿨 삼바를 애호자들, 동호인들 오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000명, 3,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축제를 만드는 조직위원회에서 일본에 이렇게 많은 삼바 스쿨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반대로 내국인들 퍼레이드 참여시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러오려고 했던 삼바, 브라질 삼바팀 한 팀밖에 안 되고 들어서 특별 공연이 됐습니다. 지금 퍼레이드를 할 때 3,000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심사합니다. 미리 심사를 해서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팀을 셀렉션을 합니다.
저거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쌈박 동호인들 오다 보니까 지역 상권 당연히 살아나겠죠.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와서 자야죠. 먹어야죠. 그거 보러 온 사람 생기죠. 물건 판매 되죠. 그런 식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시기와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진 축제가 된 겁니다. 지금은 8월 달에 저 축제가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신종 축제가 됐는데 이 축제를 흉내를 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오사카를 갔었는데 오사카에서 하와이안 축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현장에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하와이안 훌라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다른 거 다 없고요. 오로지 하와이안이라는 컨셉에만 충실하게 춤도 하와이안, 음악도 하와이안, 물건 파는 것도 하와이.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비틀고 잡아돌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축제 프로그램이 만들어냈었을 때 앞으로 여수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든 축제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거고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축제가 여수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십니다.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치분권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교육보다 훨씬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고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명 있게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수 교수님 교육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예전에도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주민자치에 대해서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제일 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았고 그것을 지역 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간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리더자로서 더 나은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의 공권에 대한 교육은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더 열심히 들어서 좀 더 나은 주민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자치분권 화이팅!